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 12월 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데일리 시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왜 오늘 라이브 하는 날인데 갑자기 데일리 시황으로 훌쑥 찾아왔느냐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안내 말씀을 살짝 드리자고 하게 되면 제가 이제 815 모니터의 장중엔 그러니까 12시 1시 때를 같이 하다가 잠정적으로 중단됐고 그게 다시 815 모니터에서 부활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만약에 중단돼서 같이 참석하셨던 분들을 저희 가치투자 채널에서 라이브와 함께 같이 모시고 쭉 이제 시험 방송 이후에 늘려나가려고 했었는데 거기서 다시 부활을 하다 보니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거를 그렇게 되면은 같이 비슷한 시간대 815 모니터과 가치투자에서 동시에 라이브를 하게 되면 이거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제 마음 도 이상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리를 좀 지켜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 쪽에서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815 모니터의 흐름에 따라서 가는 게 맞겠다 싶어서 죄송하지만 일단 가치투자에서의 라이브는 잠정 중단하고 그 빈자리를 이 데일리 시황으로 계속 채워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제가 하고 싶은 종목에 대한 변화, 그리고 또 요런 거 지금 핫하니까 찾아보셔야 된다. 이런 거 지금 해보시면 돈 되겠다. 이런 것들은 제가 데일리 시황에서 꾸준히 말씀드리고 또 이걸 찾아서 해답을 얻는 과정들 한번 만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댓글창에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여러 가지 섹터나 기업 얘기 그리고 또 시장의 주도적인 종목들의 흐름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대형주에 대한 뭐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대형주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솔직히 저도 하고 싶습니다만 타이밍이 그게 아닙니다. 지금 시장은 대형주가 움직일 타이밍이 아닙니다. 대형주는 좀 쉬고 있습니다. 만약에 타이밍이 돼서 그런 쪽에 변화가 들어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도 섹터, 주도주가 움직이는 그런 변화가 나오게 되면 짧게 한 1, 2주라도 움직이겠다 싶으면 제가 털겠죠. 근데 그게 지금은 그런 시점이 아니다라는 관점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은 조금 나 그런 작은 거 못하겠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번 들어봐 주시고 어떤 전략적인 변화들이 어떻게 가는지 이것도 한번 체크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 라는 관점 쪽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목요일 12월 7일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동향들을 봤을 때 약간 기분 나쁜 변화가 나왔던 게 미국 시장입니다. 나스닥 지수가 일단 시작은 웅대하게 창대하게 시작했지만 다시 눌립니다. 나오다 보니까 지금 14,000원대 그리고 또 지난 고점대 14,400선 안쪽에서 크게 음봉을 떡 맞아 버리기 시작했죠. 지지권은 지지하는데 이런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시장의 속도는 조절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쪽에서 또 녹화일 기준으로 봤을 때 내일 즉 8일 날 같은 경우 또 CPI 발표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 쪽에서 미국 시장은 좀 확인하겠다는 입장들이 뚜렷한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일단 조금 좀 부진한 모습들이겠죠. 미국 시장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은 또 이번 주 8일, 9일 날 가게 되면은 또 8일 맞죠? 8일 날 가고 또 똑같은 날 그 다음 날 가게 되면은 또 그 고용 지표 이게 발표되다 보니까 이런 중요한 지표들 보면서 해석을 어떻게 하겠느냐. 근데 지금 그 전신으로 나오는 게 이번에 졸츠나 그리고 또 ADP 민간 고용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고용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게 확인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과거 같은 경우는 이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고용이 드디어 calm down 좀 내려가고 있어. 그러면 연준이 좋아할 거야. 그러면 금리는 이제 더 이상 못 올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워낙 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가 쭉 빠져 있다 보니까 이 정도에서 더 뭔가 안도를 해서 어떤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들을 또 끌어오기에는 지금 많이 반영이 됐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bad is good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변화가 약간 bad is bad로 받아들이는 과정들. 왜냐면 금리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년물 국채금리 미국으로 보게 되면 4.1대 수준까지 4.2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많이 반영이 돼 있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잠깐 여기서 보자.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기는 4% 이상으로 빠르게 내려간다. 이거는 악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장이
경기 침체가 빠르게 오는 거 아니야? 라는 쪽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베디스 굿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징후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물가 떨어지는 거 확인되고 고용도 안 좋은 거다라고 보면서 확인이 됐을 때 그게 반영하는 10년물 국채금리가 또 너무 빠르게 하락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안 좋은 거를 굿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걸 안 좋게 해석할 수 있다는 측면들도 한번 좀 염두하면서 시장 흐름들을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일단은 안도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 증시가 그런 식으로 간다고 해서 국내 증시가 똑같이 거기에 맞춰서 발맞춰서 가겠느냐? 이것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또 하나 지금 보게 되면 지금 12월 말로 가는 기조로 나올 때 수급적인 요인 쪽에서 항상 대한민국은 하반기에 안 좋았던 것 중에 하나의 수급 요인 쪽이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정부에서는 풀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올해 마감이 얼마 안 남은 입장 쪽에서 이거 지금 당장 풀릴 수가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또 한쪽으로는 얘기가 지금 현재 10억 기준에서 최소 20억까지는 한번 올려보겠다라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거 부자 감세다라고 하면서 야당 쪽에서 강한 반대가 나오고 있는 만큼 예전에 얘기했던 50억대나 100억대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요거라도 한번 바꿔보겠다라고 하지만 이것도 아직 불투명하다 보니까 아예 안 되겠어 그냥 정리해라고 하는 이 매물도 만만치 않은 게 지금 현실이겠죠. 그런 과정이 나오다 보니까 한국 시장이 조금 더 무겁다라는 것들을 염두를 하시면서 그렇게 되면은 고질적인 문제, 그러니까 즉 미국 시장 위치 대비해서 한국 시장은 아직 여기밖에 못 왔다는 거는 참 아쉬운 측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건 나중에 가게 되면 또 격차는 해소됩니다. 어떤 식으로 해소되느냐가 문제겠죠. 뭐 환율이 어떤 원화가 강세로 가든가 아니면 유동성이 들어오든가. 유동성은 지금 못 들어옵니다. 현재 보게 되면 예탁금 48조 살짝 넘어간 수준, 그리고 또 신용은 17조 한 5천억쯤. 그러니까 즉 이게 둘 다 그래도 좀 초기에는 같이 늘어나는 쪽으로 가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유동성에는 한계가 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렇게 재미없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형주 장세가 못 나오고 지수도 재미없고 그냥 12월 산타랠리는 그냥 뭐 종목이나 섹터 좀 괜찮은 것들 될 만한 것들 쪽으로만 가고 있구나 라는 쪽으로 바라보는 게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강조드리게 되면 지수는 헤비, 무겁다. 섹터나 종목은 입맛에 맞는 것들은 좀 가볍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라는 쪽으로 상대적으로 그러면 지수 안 움직이는데 오늘 나 현금 좀 있는데 오늘 뭐 할까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그날그날의 강한 섹터 쪽으로만 들어가는 게 한계를 보이겠죠. 그런 쪽이다 보니까 요거 한번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게다가 또 최근에 그나마 떠오르는 섹터는 STO. 네, 한번 저희가 섹터 분석 학교에 집중적으로 한번 다뤘고 공부를 했고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제 없는 게 새로 생긴다. 그러면 밸류를 끌어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성장에 대한 개념들이 들어오는데 하나 여기서 주의할 거는 아마 종목들 계속 매매하고 플레이 가능합니다. 되시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핵심은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 빠지면 조정받습니다. 이건 염두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내년 가게 되면은 한 1월 달쯤에 돼서 그 블랙락이 얘기했던 ETF 승인이 나오기 시작하고 승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된다라고 보지만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 사이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출렁거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런 것들은 만약에 많이 올라서 좀 비트코인이 부담스러운 쪽으로 보여진다라고 하게 되면 STO 쪽도 조정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런 과정 쪽에서 그런 비트코인의 흐름들과 관련된 종목들 대장주는 그때 말씀드렸던 갤럭시아 머니트리 요겁니다. 그와 함께 뭐 몇 가지 종목들도 말씀드렸었죠. 네, 근데 그런 흐름들을 봐가시면서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현재 또 개장된 해외 시장들의 흐름들과 잠깐 살펴보게 되면 상해종합 증시 또 잘 못 잡습니다. 중국 증시 쪽이 어렵습니다. 오늘도 보다 보니까 2% 빠지네요. 와, 지금 현재 12월 7일 기준으로 이렇게 되면은 저점 계속 이탈 가속화되는 패턴들이죠. 좀 재미가 없는 국면입니다. 주봉상으로도 이제 밑으로 지지를 어디를 해야 되느냐 고민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바닥 아직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상해종합지수도 지금 아직까지 중국 정부가 좀 뭔가 경기 부양의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한국 증시의 시가를 만들어도 중간에 나오는 중국 증시가 시장 분위기를 끌어간다. 이렇게 되게 되면 재미가 없는 거죠. 그나마 대만 증시가 좀 자리를 잡고 IT 쪽에서 변화를 좀 만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어떤 지지권의 흐름들은 대만도 보면서 중국 증시가 안 좋다 보니까 미국도 눈치 보는 이게 뭡니까? 예, 눈치 거의 이러다가 눈치만 보다가 눈치만 먹는 한국 증시가 되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보니까 뭐 완전히 넙치, 가자미, 광어, 눈만 이렇게 딱 보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상대적으로 위치는 위축되어 있는 상황들이고 글로벌 아니 그렇게 안 좋다는 저 유럽도 주가가 신고가로 가고 있는 마당에 지금 저희는 좀 심했죠. 이런 쪽에 변화는 나오고 있지만 심했는데 돈은 안 들어오고 있고 대주주 양도세 관련돼서 매물은 나와야 될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좀 갈 곳 없이 갈팡질팡하는 힘없는 장세 여기가 지금의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이다. 그러면 시장은 종목과 섹터 쪽으로만 가겠죠. 그런 쪽을 한정적으로 봐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네. 그래서 지금 전략은 그렇게 많이 말씀드립니다. 일단 조금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고 섹터가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현금은 좀 갖고 계셔야 됩니다. 시장도 관리할 겸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또다시 한번 이 정도쯤 약 한 2460선 이 정도쯤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추가적으로 2480선 그러니까 즉 2500선을 지지를 못하겠다 아우 저 무거워요란 걸 보여주다 보니까 밑으로 1차, 2차 여기가 1차, 2차 이런 식으로 밑에 지지권들의 흐름들을 또 확인하고 거기 디딤돌을 받고 점프할 수 있는 이런 단계가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힘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가능성을 대비해 놓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금 뭐 100%다 베팅해 놓고 내년 증시가 어떻게 될까 아니면 지금 이거만 벗어나게 되면 좋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런 쪽에서 현금 좀 갖고 계시고 이거를 일정 부분 갖고 장중에 그러니까 즉 시장의 어떤 종목과 섹터들을 좀 대응한다든가 아니면은 리스크 관리를 살짝 하는 정도 이런 쪽으로 바라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중에 나오는 그날그날에 맞는 섹터, 그날그날에 맞는 종목들 이거 대응하는 게 빠르게 대응하게 되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빠른 대응 나 트레이딩 이런 거 못해. 나는 단타한다고 해서 사게 되면 다 물려. 이거 그러면 싫다. 그러면 차라리 느리게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느리게 대응하는 거면 느리게 안 단태인가요? 네, 모르겠습니다. 예, 느리게 대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쪽에서는 종목들을 약간 조정받은 종목들 어차피 수단매 돌다가 또 이쪽으로 들어올 거야 라고 하는 좀 조정받은 종목 좀 밀려있는 종목들 요거 비중 채워놨다가 다시 한번 주가가 내게 이제 시장에서 간택받고 반등하네 그럼 그때 또 챙기고 하는 전략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빠르게 한다 나 단타에 나의 손가락은 골드핑거 해서 할 수 있겠다 그러면 빠르게 딱딱하고 오늘 그냥 현금 놔두고 뭐 약간 오늘 아침에는 수익을 좀 봤었는데 오후에는 하다 보니까 재미없어. 이제 약간 손절해야 될 것 같은데 손절 못하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손절할 때는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만큼 벌었고 손절 요만큼 했고 합치다 보니까 오늘 요만큼이라도 벌었다. 에이 그냥 시장 재미도 없는데 그래도 대응했다라는 쪽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근데 느리게는 아니야. 지금 내가 그렇게 못하니까 조금씩 요만큼 사고 좀 내가 가다 보니까 또 밀렸네. 요만큼 사고 살짝 모아갔다가 그 다음에 내 종목들이 반등했을 때 정리해서 한번 빠르게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비중을 늘렸기 때문에 수익은 좀 더 커질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라는 쪽에서 지금 전략은 두 가지 양동작전. 근데 양동작전인데 내 입맛에 맞는 작전 쪽으로 그렇게 보시는 게 가장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이런 종목들 저런 종목들 마구 움직이는데 섹터 쪽으로 한번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한 종목들이 오늘은 뭐가 컨택받을까 봤더니 오늘은 딱 그냥 바이오입니다. 네, 그 어려운 바이오들 면역 항암제 종목들 쭉 움직여서 파맵신이 뭔가 또 강하게 많이도 빠졌네요. 지금 많이 빠지다가 이제 저 자리에서 쭉 들어오는 이틀째 강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비만 치료제 또 최근 들어서 일라이리도 그렇고 고점 대비해서 한 15% 정도쯤 빠졌죠. 그래서 위축되어 있는데 아니야. 그래도 한 번쯤 좀 반발매 나와야 되겠어 라고 해서 움직이는데 오늘의 특징은 약간 대형주 종목 쪽에서 좀 강하네요. 동아ST 그리고 또 한미약품. 근데 이런 걸 따라가겠느냐 참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약간 제약사들이 좀 강한 거. 요거는 며칠 전부터 좀 변화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얘기는 드렸었는데 815 모니터에서도 바이오 쪽이 움직이는데 바이오 쪽 자신이 없게 되면은 그나마 조금 강한 쪽 하게 되면 제약 쪽이 좀 강하지 않을까라는 쪽에 대한 변화가 나오는데 요게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더 먹힌다? 아니면 조금 더 강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전통 제약사들 그래서 한미약품 만약에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런 게 좀 센 것 같습니다. 유한양행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대원제약 이것도 보고 있는데 어차피 폐렴 관련된 마이코플라스마 관련된 쪽도 물론 있겠지만은 대원제약은 전통적으로 지금 약간 겨울 때 강한 콜대원이죠. 이걸 가지고 움직이는 또 매출이 늘어나는 시기 또 독감도 유행이다 보니까 이런 쪽이 늘어나는 시기인데 한때 또 약간 좀 부진했던 모습들이 성분 관련돼서 콜대원도 뭐 침전 현상이 발생한다면서요. 위에는 곧 약간 좀 같이 다 용해가 잘 돼야 되는데 밑에는 좀 쌓여 있고 이쪽은 물만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이런 제품 품질 문제도 있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금 매출 늘어나는 시기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눈길이 가는데 그밖에 뭐 화이자 관련주 쪽은 뭐 모르겠고요. 예, 또 mRNA 관련된 종목들 이런 쪽들 슈퍼박테리아까지 지금 보게 되면 오늘의 간택받은 섹터는 여기구나. 다 바이오 쪽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대응하시는데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바이오 쪽 저는 잘 한때 아주 좀 심하게 뒤인 적이 있어가지고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매매를 해서 어떤 강력하게 이거 내 계좌 한 50% 이상 다 밀어보겠어. 예전엔 한번 또 그 붐이 일었었을 때 바이오 붐 저는 계좌를 100%가 아니라 한 300%까지 300%라는 얘기는 막 신용부터 뭐 이거 다 땡겨온 거죠. 네, 그랬던 기억도 나는데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은 바이오 쪽이 강한데 나 저 자신 없는데 자신 없으면 뭐 오늘 움직인다고 내가 반찬은 매일 바뀌는데 오늘 좋아하는 반찬 안 나왔다고 그걸 굳이 안 먹고 싶은데 먹어야 되겠습니까? 안 먹어도 됩니다. 그냥 패스하고 내가 좋아하는 국하고 김치하고 나머지만 먹으면 되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반찬 오늘 안 나왔다고 굳이 거기서 그거 먹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안 먹어도 됩니다. 패스하실 분들 패스도 될 것 같고 이게 주도를 갖겠느냐. 근데 그런 경향은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제약바이오주들은 첫 번째 많이 나오는 게 금리 얘기. 금리가 고점에서 다 왔다. 이제 앞으로 인하할 거야. 라고 하는 변화 나오게 되면 움직이는 성장주 기업 쪽에서 가장 또 반응을 잘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내년은 이제 지금 비만 쪽 계속 관심이 많죠. 거기다가 뭐 AI 의료 쪽도 있었지만 약간 좀 주춤한데 그런 상황 쪽에서 이제 그 마이코플라스마 관련된 폐렴 쪽 그런 쪽 얘기라든가 이런 쪽으로 약간 연결되고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저는 만약에 하게 되면 내년에 알츠하이머 이쪽도 한번 또 테마로 불 것 같아서 이것도 관심 있게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종목이 우리나라에서 알츠하이머 관련주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마찬가지로 비만 쪽 이쪽도 비만 관련된 종목들이 우리나라에서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다시 예전에 좀 저 서랍 속에 넣었던 거, 요즘 GLP-1 이쪽의 수용체가 다시 인기래. 꺼내봐봐. 그래서 우리 다시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막 시작해서 일상 들어가나요? 일상인가 이상 정도 좀 들어와서 약간 이제 다시 시작하는 입장 쪽에서 관심이 높아진 건 사실인데, 직접적으로 지금 막 시판에서 돈 막 이만큼 끌어올릴 거야. 라고 있는 쪽 아니죠. 앞으로 지금 하게 되면 최소 3, 4년이 걸릴 얘기들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 잘 모르겠다. 패스. 알츠하이머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가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도매미납, 다 영어예요. 하여튼 도매미납, 이쪽에서도 또 이제 성과 나오고 얘기 나오게 되면 내년도 또 불 수는 있겠다 싶은데 차라리 그거 말고 저라면은 알츠하이머 관련된 쪽에서 어차피 알츠하이머인지 아닌지 진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단은 지금까지 뭐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 작은 게 있었는데 피플바이오인가 이랬었는데 이거 회사 이상하게 돼버렸죠.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AI 의료가 이거를 딱 하기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이 오히려 더 관심 갖고 조정받을 때 챙기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쪽은 패스입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보다 보니까 지금 제약업체 쪽에서도 그래서 지금 순위권에 올라오네요. 오늘 올라오는 쪽은 유유제약. 주가 세네요. 만들어가고 있었네요. 보통 보니까. 그리고 또 국제약품. 이거 며칠 전부터
좀 탄력받고 있고, 예, 그런 쪽에서 한미약품도 이제 들어오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오랜만에 그나마 좀 된다고 하게 되면 뭐 동국제약 이런 거 좀 그래도 괜찮은데 좀 무거웠던 종목이지만 이런 건 약하네요. 네, 보령 이런 것들, 보령도 조금 지지를 잘 받았네요. 이런 것들 몇몇 개 종목들은 눈에 띄는데 또 HK 이노엔 요거는 자리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 눈길이 끄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대응을 해서 다음까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패스. 항공주 쪽은 관심은 계속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던 티웨이 항공 이쪽도 한번 가다가 지금 티웨이 항공은 딱 그렇죠. 이런 자리 쪽에선 쭉 가다가 단기적으로 강하게 올라와서 지금 이런 저항권에 들어온다. 팔아야 되겠죠. 한번 매도하는 거 맞고 다시 조정받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중요한 지지권 쪽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크게 밀리지 않고 딱 올라왔다. 관심은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유가는 떨어져서 좋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제대로 아직 원화가 약세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게 기대는 못하겠다. 거기다가 지금 시점에서는 또 하나 변화가 여객이 겨울로 들어가다 보니까 추운데 누가 여행 갑니까? 이것도 아직 고민이죠. 그렇게 되면 유가는 좋은데 나머지는 조금 변수.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도 한계는 살짝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계속 좀 조정을 받았다. 관심 있게 보다가 또 올라오게 되면 정리하고 하는 대응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끌고 가기에는 아직 조금 남은 변수들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개인적으로는 티웨이 항공 계속 관심 있게 보는데 아직은 추세적으로 가기는 좀 어렵다.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쪽에서 개인적으로는 오늘 카페24가 어제 같은 경우 강하게 들어왔다가 지금 주가는 오늘 상한가에서 무너지죠. 근데 이럴 때 이제 분봉으로 전국 단타 대회가 열려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천하제일 단타 대회 자 누가 잘하나 시작합니다. 쭉 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얘기 드렸었어요. 뭐 방송에서 9시 50분 쪽을 저는 노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면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항상 그때 10시 넘어가기 전쯤에서 차익 매물 받았던 게 거기서 쌍바닥 맞고 움직인다. 그러면 그때가 타이밍이더라고요. 뭘까요? 네, 9시 거의 40분 50분 되니까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때는 한번 쭉 밀렸고 하다가 거의 바닥권 차지하는 게 요 라인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3분봉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요런 자리 쪽에서 단기 동평선, 중기 동평선까지 딱 맞고 안 밀리는 자리가 나온다. 해봐도 됩니다. 해봐도 되면 이런 자리 쪽에선 다시 쭉 하고 올라가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다시 상한가 들어갈 거야. 이러면 트레이딩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가시면 안 되고 딱 했는데 지지했어. 그러다가 다시 돌아갈 거야 하는 이런 자리들 쪽에서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아마 저라면은 일단 이 정도쯤에서 털었을 것 같아요. 털고 다시 보는 상황들. 그러면 아마 이때 들어갔다가 한 26,000원대 들어갔다가 한 26,800원. 그 800원 먹으려고 그 짓을 요거 하면은 당일 중에 그런 자리를 보고 들어갔다 그러면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같은 자리도 보면은 레벨업 됐다가 다시 내려오죠. 지지합니다. 이런 자리들 지지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 빠지려고 이런 자리를 지지하고 또 이런 자리를 지지하고 또 횡보 들어가죠. 이런 거 좋아합니다. 만약에 저 있었으면은 매매했으면은 여기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한번 물론 아니 26,000원대 들어가고 27,000원대 들어간다고 합니다. 왜냐면 트레이더는 중요한 자리 쪽에서 지지권 저항권 흐름을 보면서 괜찮다 그러면 하거든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쪽으로 봐서 하지만 박스권 상단부 돌파하는지 보고 또한 500-600원 치고 나오고 뭐 이런 정도까지 참 잔잔바리 같은 매매하네. 죄송합니다만 맞습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오늘은 약간 단타하는 방법도 살짝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런 것들도 일단 봐가시면서 봐야 될 것 같고 오늘은 뚜렷하게 이쪽이 강하다라고 뭘 말씀드릴 수 있는 섹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해당된 종목 쪽에서 또 흐름들 쪽에서 그리고 또 전자결제 쪽은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자결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STO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STO가 딱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서 결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결제를 해주는 업체들 전자결제 이쪽도 하나의 축이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요즘 유행하는 알리페이 이쪽과 관련된 알리익스프레스 이쪽에서 또 성과가 나오게 되면 또 전자결제 쪽으로 연결되기 시작하겠죠. 이런 측면 쪽에서 아마 전자결제는 이 두 가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약간 괜찮기 때문에 자리들 계속 노릴 것 같습니다. 노리지만 어느 때 어제 단화를 좀 얘기 드렸었는데
다날이 급등하네요. 아, 예. 매매할 걸. 아이고, 매 아파. 예. 어제 보니까 다날은 기존에 하고 있던 NFT 사업, 그 코인 사업이 있습니다. 아, 페이코인 하나가 있었는데, 예, 페이코인이었나? 요거 하나 있고, 거기다가, 다날의 결제 사업 하게 되면 요거 딱 오늘 매매해야지 했는데, 매매는 무슨 매매입니까? 지금 데일리 시황 설명하고 있는데, 예? 이렇게 간 것 같습니다. 예, 아쉽지만 또 올라갔으면 패스, 예, 또 내일 또 다른 종목 나오겠죠. 그래서 결제 쪽은 계속 그렇게 봐야 된다. 카카오페이마저 움직이네요. 네, 이런 상황들. 또 쿠콘 모습 좋습니다. 이런 것들 변화 나오면서 레벨업 되는 과정들. 전자결제 쪽은 다시 잘 기존에 강했던 NHN, KCP, NHN 한국사이버결제 빼고 나머지 종목들의 순환매 이런 것도 보시면서 전자결제 쪽도 눈길은 트레이딩은 가능하겠다. 라는 쪽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별로 힘이 안 나네요. 일단 보던 거 놓쳤고, 예. 이런 게 아니라 매매를 해야 되는데, 네, 놓쳤고, 종목들 다른 거 돌아가고 하다 보니까 좀 그렇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예, 오늘 제가 좋아하는 섹터들 또 입맛에 맞는 섹터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조금 힘은 빠지는데, 봐야 되겠죠? 그래도 먹을 거 없나? 하이에나의 심정으로 오후장도 잘 지켜보시고, 저희는 또 내일 데일리 시황에서 찾아뵙고 종목들의 흐름들 변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